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오늘은 대표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지금쯤 챙겨볼 기업, 또 앞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양 심층수, 또 그 심층수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QBM의 장유경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QBM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QBM을 소개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쁩니다. QBM은 바이오 앤 미네랄 기업인데요.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38억 규모의 회사입니다. 수심 1,500m 해양 심층수에서 70여 종의 천연 미네랄을 추출을 하고 그 미네랄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 음료 그리고 다양한 다른 영양소들과 결합한 수준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해양 심층수 미네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엄지민 캐스트 통해서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가 다루고 있는 이 해양 심층수 미네랄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심층수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엄지민의 똑똑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수심이 깊고 움직임이 적은 안정된 바다에 있는 물입니다.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이 200m 이상의 바닷물인데요. 지상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 심층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등 70여 종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걸 식수로 활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스포츠 음료의 2배 정도로 빠르고요. 또 살균 없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현대 시장을 20배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해양 심층수 관련 산업 규모는 85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2024년에는 1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QB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나와주시죠. 예, 대표님, 저희가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대표님 사실 어떤 분이신가요?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뭐 사실 요즘 보시다시피 무능력하고 또 부패한 리더를 뽑았을 때 조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저희가 아주 처절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어차피 스타트업은 대표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대표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력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심층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오래 또 일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길을 살아오셨는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참 독특하게도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신 저희 어머니가 읽으셔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또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직장 생활을 2년을 해서 돈도 모으고 부모님께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제 손으로 출판사를 20대에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역사책이죠. 재밌는 역사책을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책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몇 가지 경험을 하긴 했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심층수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몸을 던지게 된 건 지금 한 6년째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많은 분이 여쭤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심층수에 꽂혔고 특히 그 속에서 미네랄에 그렇게 꽂히게 됐느냐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는데요. 네. 저는 미네랄에 꽂히게 됐고 이 회사에 이제 몸담게 됐을 때 세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 거냐,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냐를 계속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심층수를 보게 됐고 그 속에 있는 핵심 미네랄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 그리고 뭐 육체적, 정신적 모든 거를 바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글쎄요, 이제 리더는 결국에는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타트업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원들과 끝없는 열정적인 토론입니다. 토론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표 이 나라는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됐죠. 네. 예, 대표이사가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 표현인데요. 깨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의 신선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배운 것을 허심탄회하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스타트업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대표는 치열한 토론과 직원들과의 격론을 통해서 그 길을 꾸려가고 이끌어가는 게 리더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를 믿어도 될까요? 네, 저희 본론으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 회사 얘기 좀 해보죠. 해양 심층수 무엇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좋은 거죠? 해양 심층수는 앞에 잠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그 수심 200m 이상의 아주 심해수를 청정한 심해수를 해양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연구 결과로 200m 이하가 햇볕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청정하고 그리고 많은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게 과학자들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 심층수가 단지 수심 200m 이하에 존재한다고 해서 다 해양 심층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그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본다면 이 해양 심층수는 조금 성질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따라서 다니게 되고요. 이것을 해양 심층수 벨트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 벨트는 북극과 남극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아주 차가운 물이죠. 그 차가운 물이 비중에 의해서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심층수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물이 전 세계의 그러니까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을 한 바퀴를 삥 도는 순환을 하는 그런 물입니다. 즉 이 벨트 속에 있는 200m 이상의 심해수가 바로 해양 심층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0m 이상에 있다 보니까 대기와 접촉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표층수에서 각종 오염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중 1도에서 약 4도씨 정도로 저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에너지 쪽으로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식, 저온 양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산염이나 인산염, 규산염 같은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스피룰리나라든지 광합성 조류를 배양하는 곳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토지 속에 있는 미네랄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와 우리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 네.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네랄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런 낱낱의 미네랄을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보통 비타민 챙겨 먹을 때 같이 먹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멀티, 네.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예. 사실은 미네랄은 사람의 경우에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요. 네. 얘는 단일 성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성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체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미네랄을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과소하게 부족하게 먹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해양 심층수 속에 있는 미네랄은 어느 것이 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네. 인체의 밸런스에 딱 맞게 함유되어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층수 미네랄을 연구하게 됐을 때 가장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지구상의 약 70%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약 3.5%가 미네랄인데요. 인체의 70%가 물이고 인체의 약 3.5%가 미네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많은 어떤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해양 심층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여러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임상기관이 힘을 합쳐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효능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멋진 원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대표님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본에 없는 돌발 질문을 드려도 대표님께서 네. 워낙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을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당장 구글에 해양 심층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해양 심층수 오염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해양 심층수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깊은 바닷속이 폐기물 저장소더라. 네.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를 봤더니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각종 오염 물질에 범벅이 돼 있더라. 왜냐하면 바다 밑으로 쌓여가지고 이게 고착화 될 거니까요. 그래서 과연 해양 심층수가 안전한가? 네. 그런 지금 공격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마리아나 해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마리아나 해구는 지금 지구상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거의 뭐 11,000m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는 해구인데요. 네. 그 해구는 해양 심층수의 벨트 속에 있는 해구가 아닙니다. 아, 깊지만 네. 저희랑 상관없는 네. 거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심층수라고 하면 깊다고 해서 해양 심층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영양 성분 그리고 온도나 이런 특성 때문에 자기만의 길을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다고 해서 해양 심층수 벨트 안에 있지 않다면 해양 심층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몇 년 전에 또 그 일본에서 원전 사태가 났을 때 그렇죠. 많은 고객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말 없느냐, 안전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업계에 아주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시로 그 뭐 방사성 원소 검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50여 종에 이르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천적으로 해양 심층수가 과연 정말 100% 깨끗할 것이냐, 안전할 것이냐라고 하신다면 네. 제가 사실은 100%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이게 바닷속 일이라는 거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해양 심층수를 매일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제품을 만들 때마다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떤 병원균이나 세균 이런 것과도 뭐 전혀 상관없는 아주 청정한 상태의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저희는 청정하다. 그리고 이걸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해주신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신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보죠. 네. 검색해 보면 해양 심층수 관련돼서 다양한 박사님들이 익명을 전제로 해서 네.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라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건 그냥 마케팅일 뿐이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 해양 심층수의 존재가 제가 하나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64년에 미국이 그 유인 잠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인 잠수정이 1968년에 네. 해저 5,000피터 그러니까 한 1,500m 정도 되겠군요. 5,000피트니까 약 1,540m 정도인데요. 네.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이제 선원이 있었는데요. 네. 그 유인 잠수정이 1년 후에 이렇게 건져지게 됐습니다. 인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양된 그 장소가 바로 해양 심층수가 존재하던 곳이었는데요. 네. 그 잠수정 안에 그 승선원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로 이게 인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아주 깨끗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네. 그 어떤 병영균이나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산소가 합니다. 근데 그 산소마저도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물이고 깨끗했다는 거죠. 부패의 원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양 심층수에 대한 아주 관심이 높아졌고요. 네. 연구가 본격화됐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100m라든지 50m 그리고 이런 표층수라고 하거든요. 네. 200m 이하를 그 표층수와 200m 이상의 저희 해양 심층수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다른가요? 첫 번째는 중금속이 좀 나옵니다. 표층수에는. 네. 예, 뭐 울릉도 같은 우리 회사 공장인 울릉도 같은 경우는 조금 확연하게 좀 깨끗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의 표층수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있지만 오염이 됐다는 거군요. 네네, 심층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네. 그런 중금속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표층수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표층수하고 해양 심층수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섞이지 않는 네. 어떤 그 단절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뭐 진심이 느껴집니다, 대표님. 네. 예, 알겠습니다. 참 대본에 없는 참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대본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해양 심층수. 그래서 요즘 굉장히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네. 어디 지금 쓰이고 있나요? 해양 심층수의 특성을 정리를 하자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온성인데요. 그 해양 심층수는 1년 365일 온도가 1도에서 약 4도를 넘어서지 않는 일정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한류에 맞는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바다에 맞는 어떤 어류를 양식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온도차입니다. 표층수와 해양 심층수의 온도차가 20도, 25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하군요. 네네, 이것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청정하죠. 그래서 먹는 물 그리고 다양한 식품의 용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성인데요. 질산염, 인산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배양 그리고 농업의 어떤 사료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아까 거듭 말씀드린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건강기능 식품이나 향후에는 제가 해양 바이오 어떤 원료로 갈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테라피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염 개선에 좋고 네. 그리고 보습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조만간 해양 심층수 테라피 산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관광 산업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양 심층수가 사용되는 크게 네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회사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 보죠. 그럼 네. 저희 QBM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거죠? QBM은 저희 회사 명에서도 나타났듯이 바이오 앤 미네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축으로 사업 분야를 나누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헬스와 뷰티 부분입니다. 미네랄을 가지고 미네랄 특성을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 식품 그리고 기능성 음료 다양한 그 식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 심층수가 특히 보습력이 매우 뛰어난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해양 심층수와 미네랄 특성을 이용해서 보습력이 뛰어난 화장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시니어층 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었을 때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또 고령 사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화장품에 저희는 집중을 해서 화장품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분야는 이제 저희가 원료 사업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가진 기술 덕택에 저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수질 기준에 맞는 음료나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미네랄을 가지고요. 네.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사업 모델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고죠. 네. 그래서 코카콜라 사업 모델을 저희가 잘 연구를 했고 거기에 또 교훈을 받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원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반에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충분히 그만한 내공을 갖추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받은 것들을 보니까요. 전 세계 이게 OEM 화장품 1위 업체죠. 코스맥스로부터 30억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는 저희가 이제 뭐 수십만 원을 주고 사는 그런 명품 화장품들 사실 대부분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가장 잘 만드는 코스맥스가 저희 회사에 30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 피부과, 또 뭐 사실 피부과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아닙니까? 여기 의사들이 또 돈을 모아서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VC들로부터도 다수의 투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화장품 회사, 가장 큰 피부과의 의사들,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30억씩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저도 사실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 같은 이런 잘 모르는 얼춘이도 이렇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 의사나 이렇게 돈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강점입니다. 확인된 거죠.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기술력에 좀 집중해 보죠. 네. 추출 및 조절 능력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심층수에서 미네랄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저희 핵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아주 저희만의 그런 두드러진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건가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하와이에서도 지금 해양 심층수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에도 일반적으로 미네랄을 추출하는 기술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QBM의 기술의 강점은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미네랄을 넣었을 때, 추출한 미네랄을 넣었을 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바로 수질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맞출 수 있는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효능 효과가 느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미네랄을 넣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정 성분 몇 가지를 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물이든 음료든 또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화장품 원료로서 조금 부적절한, 그러니까 부적절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그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 회사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특정 성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므로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수질 기준에 맞는 음료 그리고 생수, 물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아주 많은 미네랄을 넣어서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화장품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특허를 8건 맞나요? 7건인가요? 네, 7건입니다. 네, 7건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특허들이 이 부분 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저도 이게 굉장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를 만나다에서는 QBM의 장유경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송송님께서 미네랄이 아주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네랄이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또 도도해님께서는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파낼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자연 파괴가 일어나진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한 가지 더 뽑아놨습니다. 이 지금 장외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장유경 대표께 직접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치수할 때 저희가 어떤 환경에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는 어떻게 물을 뽑아오나요? 일반적으로 수도관입니다. 네. 이제 녹이 쓸지 않는 수도관인데요. 수도관을
그 수심 1,500m까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해안선에 그 설비가 되어 있는 취수장에서 펌프를 한번 탁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를 가동을 하면 네. 해양 심층수가 그 펌프의 힘도 있지만 자연 압력에 의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치수된 올라온 물을 이제 공장의 관을 통해서 원수통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을 연이어 가면서 이제 미네랄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런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해서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여 놓았습니다. 즉 시군의 한 개 기업에게만 인허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네, 거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네. 신고하는 산업이 아니고요. 아, 네. 인허가를 다 받고 엄격한 설비 기준에 따라서 산업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고요. 어떤 자연적 파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또 물이라는 것이 계속 그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비워지고 또다시 채워집니다. 지구상에서 비가 오고 바닷물이 있는 이상은 네. 끝없이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를 많이 뽑으면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제가 언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십니다. 아, 네. 그 일부 아주 극소수만 제가 지금 장외시장에서 조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이 일단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PD분이 굉장히 싫어하실 건데, 저도 예 대표님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한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이 회사의 5년 후, 10년 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전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향후 2년간은 미네랄의 효능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아주 보습력이 좋은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단백질 같은 또한 생명체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와 완전 결합을 이루어서 영양소 간의 더 높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원료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투철한 어떤 연구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고 저희는 이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QBM의 장유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버돼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